저는 배당 삭감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배당 삭감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만약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배당 삭감을 진행한다면 저는 이 회사가 이 시기만 버텨내면 지속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한 만큼 주주들에게 환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주주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고 이 시기만 버텨내면 지속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는 회사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투자 공부에 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투자 공감입니다. 저번 배당주 고르는 팁 2가지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5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당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죠. 기업이 벌어들인 순수익 전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그만큼 배당금이 커지니까 순수익 전부를 나눠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기업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게 장기 투자 주주들에게도 더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그렇다면 몇 퍼센트를 분배해야 적절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올해 순이익 1000억을 벌고 300억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면 배당 성향은 30%가 되는 거죠. 일반 기업의 경우 배당 성향은 30에서 60% 수준의 배당 성향이 장기 투자에 적절합니다. 하지만 리츠주 같은 경우는 법인세 면제 혜택과 같은 이유로 과세소득의 최소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금 창출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배당 성향은 그만큼 회사가 가질 돈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존재하겠죠.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단 리스크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은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최근에 배당금을 줄인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얼마나 배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며 쉽게 주주들을 배반하는지 어떻게든 주주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배당 삭감은 배당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당 컷이 발생한 경우는 투자자들마다의 기준에 따라 옮길 수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배당을 줄였거나 배당을 끄는 기업은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성장한 기업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배당 삭감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배당 삭감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만약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배당 삭감을 진행한다면 저는 이 회사가 이 시기만 버텨내면 지속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한 만큼 주주들에게 환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주주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고 이 시기만 버텨내면 지속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는 회사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단계에서는 산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내가 선택한 배당주를 중간에 교체할 전략을 세워야 할지 꾸준히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모아갈지를 고민해보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츠주 같은 경우 부동산 사업이라는 특성상 주기가 존재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정말 경기에 민감하죠. 예를 들어 배당률이 평균보다 높을 때 투자하고 배당률이 평균보다 낮을 때 나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현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중간에 나올 필요 없이 수량을 끝까지 모아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모두가 많이 아시는 코카콜라, P&G,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인 거죠. 6번째 단계는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잉여현금 흐름, 즉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이 꾸준히 플러스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 기업이 적자인데도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부채 비율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기업인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빚이 너무 많으면 경기 침체 시 배당컷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배당은 유지하는데 빚에서 가진 현금을 뺀 금액이 급증하거나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배당 성향이 갑자기 80에서 90%로 치솟는 경우,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로 배당을 충당하려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하거나 신용 때문에 국채보다 더 내야 하는 이자의 차이가 급등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앞의 내용들 모두 중요하지만 이 7가지 모두 고려하기 너무 힘드시다면 최소한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 현금 흐름 안정성 정도만 고려하셔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배당률은 왜 빼냐고요? 배당률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확인하실 겁니다. 투자하는데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당률은 기본적인 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1편을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는 1편도 이어서 시청해보세요.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배당주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기준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배당주를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배당주를 투자할 때 고려하는 것들과 투자 방식, 실제 투자 사례들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도움되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